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모트 제어의 약계자 제어, 약자속 제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료는 전에 한번 블로그에도 자료를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 블로그 쪽에서 이제 약계자, 약자속 제어를 해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이제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그 이제 김상홍 교수님의 이제 모터제어 책을 이제 좀 보고 그 자료를 그 저번 자료에서 조금 그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하고 조금 정리한 자료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뭐 이제 뭐 모터 종류는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류 전동기,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영구자속 전동기에도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 뭐 그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약자속 제어는 그 자동차를 치면은 이제 기어를 변속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모터를 돌리다 보면은 내가 이제 돌리기 위해서 PWM 제어를 해가지고 어떤 전압을 가하죠. 전압을 가하면은 이제 내가 어떤 미는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해가지고 또 이제 반발력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처럼 이제 그 어떤 내가 PWM 제어를 해가지고 PWM 제어를 이렇게 이제 좀 더 크기가 좀 이제 이렇게 PWM 제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듀티를 이제 키워 나가면은 내가 모터에 가해지는 어떤 전압이 커지면서 이제 갈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역기전력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이제 어떤 반작용에 의한 역기전력도 같이 증가하죠. 근데 우리가 요 보면은 그 요게 이제 DC 링크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압을 증가하려고 해도 우리가 DC 링크 전압 이상으로는 우리가 저기 전압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약자속 제어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압을 증가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약계자 이제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게 토크는 이제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스피드를 빠르게 하다 보면 초기에 우리가 그 이제 스타트 할 때는 토크를 엄청나게 줘야 돼요, 이제. 그래야 이제 무거운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근데 무거운 자동차 움직여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면은 그때는 사실 이제 그 어떤 이제 달리는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큰 토크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빨라지지만은 이제 토크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토크가 아예 0이면은 사실 회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관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속도의 탄력을 받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토크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압을 이제 그 약계자 이제 제어를 해가지고 토크는 줄더라도 이제 그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토크는 그 토크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모터가 안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약계자 제어를 하더라도 그때 낼 수 있는 어떤 최대 토크는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제 모터를 구동해야 그 모터가 이제 어떤 고속을 뭐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여기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직류 그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쉬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동기 전동기, 유도 전동기나 그다음에 동기 전동기는 어렵다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번에 추가된 페이지는 아마 좀 요 페이지인데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조금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지금 만든 자료 중에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좀 정리를 한다고 이제 했는데 뭐 이게 좀 이제 이번 자료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약계자 이제 제어가 쉽다. 그냥 이제 계좌 자속만 이제 그 계좌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만 줄이면은 이제 그냥 약계자 제어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동기도 비슷한 게 유도 전동기도 우리가 그 벡터 제어를 하다 보면은 벡터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직류 전동기처럼 우리가 이제 DQ 이제 그 DQ 전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벡터 제어를 하면 사실은 유도 전동기도 DC 전동기와 거의 이제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이제 직류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D축 자속만 줄여주면은 이제 약자속 제어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교류 전동기라도 우리 이제 그 영구자석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좌 자속을 줄이려 그러면은 이제 그 계좌를 형성하는 그 전류를 줄여야 되는데 근데 영구자속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를 만드는 게 영구자속이다 보니까 영구자속의 어떤 그 자속을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줄일 수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권선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그 계좌 자속 그러니까 이 이제 영구자속 동기 전동기도 이제 D하고 Q축을 발생시킬 건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영구 자속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항상 일정한 어떤 그 자속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 감쇄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요 어떤 권선에서 발생시키는 D축 전류를 영구 자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영구 자속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걸 상쇄시키는 쪽으로 이제 그 D축 전류를 이제 흘리면은 약계자 제어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뭐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직류 전동기는 그냥 단순히 그 계좌 자속에 흐르는 권선에 이제 전류를 줄여주면은 약계자 제어가 쉽고, 그다음 유도 전동기도 벡터 제어를 하게 되면은 DC 모터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DC 모터 같이 이제 계좌에 흐르는 이제 D축 전류를 줄여주면 되는데, 근데 영구자속 전동기 같은 경우는 영구자속 자체가 계좌를 만드는 영구자속 자체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권선에서 영구자속에 이제 반하는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약계자 제어가 가능하다. 이제 뭐 그게 이제 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자속 제어를 할 때 그 이제 토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약해지는데 약해지더라도 토크가 완전히 이렇게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약자속을 하더라도 이제 그 조건에서는 그 속력 조건에서는 이제 어떤 최대 토크가 가능하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약자속 제어 조건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에서는 최대 토크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운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참고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IPM SM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PM SM이 있는데, SPM은 이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표면에 그 이제 연구 자속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요 이제 공극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이제 좀 미세한 제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통상 그 특수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뭐 SPM, SM은 이제 그 약해져 제어를 그러니까 뭐 전격 속도를 넘는 그런 제어를 잘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영구자속 전동기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IPM, SM만 이제 그 잘 알면 뭐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모터 종류별로 어떤 약자속 제어의 어떤 차이점, 다른 점, 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제 좀 아마 이 페이지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요이에 이제 그 나오는 자료들은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그 모트 이제 김상훈 교수 책 모트에 있는 내용을 뭐 조금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뭐 이제 유도 전동기 이제 같은 거 보면은 요거 이제 뭐 전압 제한 조건이고 요거 이제 전류 제한 조건. 그 전류 제한 조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권선의 어떤 열적 특성 때문에 이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제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그 DC 링크 전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류 제한하고 전압 제한 조건을 볼 때 이제 요건 이제 유도 전동기.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디를 이제 우리가 이제 DC 이제 모터 같이 이제 요 계좌 자속을 이제 그러니까 계좌 자속을 발생시키는 아이디 전류만 이제 요렇게 이제 줄여주면은 된다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영구 자속의 이제 특성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요 점인데 그 여기서는 이제 일정한 어떤 자속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요 여기도 설명된 것처럼 동기전동기는 계좌자석에 의해 생성되는 이제 인위적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석에 의해서 이제 생성되므로 그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IDS를 반대로 흘러가지고 이제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DC 모터나 유도 전동기는 계좌 자속 자체를 줄여가지고 인구 자속이 없기 때문에 계좌 자속 자체를 줄여가지고 이제 약계자 제어를 우리가 조금 이제 동기 전동기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 이제 동기 전동기는 인구 자속의 자속을 직접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이제 그 ID 자속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도 전동기하고 동기 전동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방향이 이제 서로 이제 반대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일정 토크 영역이 있고 약계자 영역인데 약계자 영역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리전 1하고 리전 2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뭐 쉽게 해가지고 리전 이제 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요 전류 제한 조건을 요렇게 이제 요, 뭐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전 2에서는 이제 그 전압 제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약계자 제어를 해가지고 고속으로 돌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회전을 최대 이제 토크는 그 조건에서 최대 토크는 유지를 해야 우리가 회전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조건에서 어떤 그 최대 토크점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운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들을 잘 알아야 요 점에서 이제 제어를 해줘야 우리가 이제 그 아주 빠른 약자속 제어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토크 영역에서는 이제 요 전압 제한 곡선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건에서 최대 토크점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동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제 속도 이거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게 저기 속도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 전압 제한 조건이 계속 줄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떤 최대 토크점을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은 요 지점을 계속 이제 이리 추정해야 요 영역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제2 영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없죠. 이제 이 전압 제한 조건이 요렇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따라오는 요 영역이 이제 리전 2다. 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이 전류 제한 조건을 그러니까 이 그 전압 제한 조건이 이렇게 줄어들면 따라서 이제 요렇게 오다가 우리가 이제 그 최대 토크 영역점이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오는 게 이제 리전 2다.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제 할 때는 뭐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최대 전류점에서 이제 하다가 이게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영역 1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저 최대 전류는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될 수 있는데 이제 리전 2에서는 이제 그 전류 자체도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전류는 요 벡터 이렇게 해서 항상 이제 같죠. 이제 그 리전 1에서는. 근데 리전 2로 오다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렇게 따라가는 벡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이제 DQ 합에 의해서 어떤 생성되는 이 전류 벡터 자체는 이 어떤 절대치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이제. 이 개념은 이제 똑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기 전동기도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리전 1하고 리전 2가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저기 뭐 동기 전동기 연구자석 이제 동기 전동기 중에 이제 IPM, SM 이제 요걸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연구자 속에서 이제 발생되는 요 전류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를 상쇄시키는 이제 그 전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약계자 제어가 가능하다. 요거죠. 이제 요거는 상쇄시키는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제 벡터 제어랑 유도 전동기는 이제 D축과 Q축 성분 전류를 각각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계자 제어를 좀 이제 상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무자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좌 자속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걔를 상쇄시키는 이제 D축 전류를 이제 발생시켜 가지고 약계자 제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 약계자 그러니까 동기전동기 그 이제 요 IPM SM을 이제 약계자 제어할 때는 이제 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뭐 요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기적 제어에 의한 이제 한계 속도가 존재하는 경우고 요 조건에서는 근데 요 조건에서는 정기적 제어에 의한 한계 속도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기계적 특성에 의해서 이제 제한된 뿐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도 뭐 일정 특구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리전 1, 리전 2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그래프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토크를 이제 X축으로 놨고
그 다음에 IQ하고 IR을 이제 요 Y축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토크 지령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D축 줄료는 요렇고, 이제 Q축 줄료는 이제 요렇다. 뭐 이제 요런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 연산이 가능한 이제 XY축으로, 그러니까 이제 Q축을 Y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ID를 이제 요 X축으로 놨을 때, 그 다음에 이 토크 곡선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 이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MPTA다. 요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 벡터가 요렇게 이제 돌아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요 곡선을 뭐 요렇게 이제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MTPA 곡선도 뭐 이렇게 오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요점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뭐 이제 그 알 수도 있는데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제 같은 의미다. 뭐 요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 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보강을 한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즘이 뭐냐, 요즘이 뭐냐 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IPM SM 연구 자석의 이제 자속과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전류 맥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운전 가능한 속도 범위가 달라지며 이제 출력 특성도 달라니까 요 어떤 연구 자속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요 점이 이제 요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요렇게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동기전동기는 계좌석에 의해서 생성되므로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고 그다음에 요 IDS를 이제 상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약계자 제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도 전동기나 DC 모터에 비해 가지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전압 제어 곡선, 전압 제한 곡선을 나타낼 때 이제 요 점이 이제 모터의 특성, 이제 연구자석 특성에 따라서 요 점이 존재한다는 게 요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유도 전동기는 요 중심에 있었죠 이제. 근데 이제 IPM SM이나 그다음에 SPM SM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존재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유도 전등기와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요 점은 이제 어떤 연구 자속의 어떤 자속의 이제 자석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이 MPTA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 최대 이제 토크 아까 이제 특정 조건에서 이제 우리 약계자 제어를 하려고 하면 특정 조건에서 이제 제세 토크가 항상 걸리게끔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야 그 이제 뭐 전기자동차가 그러면은 계속 고속으로 이제 달리다 보면 이제 고속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토크가 없어지면은 이제 모터를 관성 말고는 이제 모터를 돌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요 속도 증가죠, 속도 증가. 속도 증가에 따라서 이제 전류 제한 조건에 이제 이 정해지죠. 이제 열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얘가 이제 내가 이제 요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최대 토크 점이 이렇게 이제 전압 제한 조건에 따라서 최대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벡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잘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까지 왔다가 이제 모터의 인공역 특성해 가지고 이제 얘가 이 점에 있는 경우, 요점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제 그 ISMX 요 이제 제대 진료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오다가 요까지는 이제 그 똑같죠. 똑같이 요렇게 이제 왔죠. 이제 요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 지점부터는 이제 그 요 MTPV, 그러니까 전압 제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추정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요 빨간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요 IMAX 자체 크기가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유저 전동기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그 맥스 전류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1영역이고 요거는 이제 2영역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1영역에서는 IMAX는 일정한데 그 이제 요렇게 오니까 일정하겠죠. 요렇게 오니까 일정한데 2영역에서는 이제 그 요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IMAX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IMAX 이제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죠. 여기 이제 리전 1, 리전 2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SPM, SM도 이제 그 간단히 설명되는데 그냥 뭐 어찌 보면 이제 그 IPM, SM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크게 이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하고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매트랩 뭐 이제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요 좀 이장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약자속 제어를 할 때 이제 어떤 그 원리를 알고 싶어 가지고 이제 모터 제어 책을 보다 보면은 뭐 이제 처음에 DC 모터 하다가 뭐 유도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뭐 RPM, SM 이제 동기 넘어가는데 이 책만 쭉 보다 보면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뭐 DC 했다가 전동기 왔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직류전동기는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도전기는 벡터 제어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직류전동기하고 같은 원리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구자속 전동기도 이제 IPM SM하고 SPM SM 두 개가 있는데 SPM SM은 이제 그 약계자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고속으로는 돌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IPM SM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은 이제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저도 이러 하면서 이제 조금 그 보강을 했던 게 이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이런 어떤 그래프를 이해할 때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제 생각에는 이제 훨씬 더 좀 좋지 않나.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IS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이 얘가 이렇게 이제 전류가 줄어드는 어떤 이런 것도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뭔가 좀 이제 그 이해가 간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예,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